볼게요.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건축구조 형식에 대한 분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형식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별표에서 봐주시죠. 일단 먼저 첫 번째 라멘 구조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일체식 구조. 라멘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얘기합니다. 틀. 기둥하고 보로 짜져 있는 틀. 뼈대 틀 있죠. 틀. 틀을 우리가 라멘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둥과 보로 구조체 뼈대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둥, 이게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 연결하는 뭐죠? 보. 이런 식으로 기둥과 보를 뼈대를 짠 거예요. 틀을 만든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상부 하중과 수평 하중을 다 버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둥하고 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강하게 접합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약하면 위에 하중과 옆에 하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둥하고 보가 강하게 접합되어 있다. 이 접합되어 있는 이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절점이라 그래요. 절점. 그래서 보면 기둥과 보로 구조체 뼈대를 뭐라고 했다고요? 강절점, 강접합 또는 고정단으로 연결해서 하중에 대해서 일체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하고 보로 상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뭐냐 물어보면 라멘 구조 또는 일체식 구조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벽식 구조 밑에 보면 플랫 슬래브 구조 나오죠. 플랫 슬래브 구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 라멘 구조는 기둥이 있고 보가 있죠. 기둥하고 보가 상부 하중을 지탱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슬래브 있어요. 이것도 슬래브 있어요. 바닥. 근데 바닥이 있는데 바닥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모든 하중을 기둥하고 보가 지탱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만 있어요? 지금 기둥만. 뭐가 없어요? 보가 없어요. 보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서 없는 게 보가 없는 거예요. 보가. 그러니까 상부 하중을 오로지 뭐만 가지고 기둥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바닥이 힘을 받아서 기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강성이 약하죠. 당연히 약하죠. 이게 이름이 뭐냐? 이게 이름이 보가 없는 구조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보가 없는 슬래브라 해서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무량수전 들어보셨어요? 네, 량자가 보량자입니다. 보량자. 그럼 무량이니까 뭐예요? 보가 없는 판이란 뜻이에요. 무량판이란 뜻이. 보가 없는 판. 그러니까 보가 없는 슬래브예요. 이걸 우리가 무량판 슬래브라 하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플랫 슬래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플랫 슬래브. 그래서 플랫 슬래브는 기둥하고 바닥 가지고 하중을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보 없이 건물의 외부 보를 제외하고 내부에는 보 없이 바닥판만으로 구성하고 상부 하중을 직접 기둥이 버티는 거. 그게 바로 플랫 슬래브 구조. 됐나요? 특징이 딱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뭐 없어요? 기둥 없어요. 또 뭐 없어요? 보 없어요. 그럼 뭐 있어요? 벽만 있어요. 벽만. 벽만 가지고 하중을 지탱하는 거예요. 벽하고 바닥 가지고. 이걸 그래서 이름 뭐라고 그래요? 벽시 또는 전담벽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벽체나 바닥판의 평면적인 구조체만으로 구성하는 구조물로 기둥이나 보 없이 바닥 슬래브와 벽을 가지고만 지탱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면 전담벽 구조도 똑같아요.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는 길이가 긴 수직벽체는 건축 계획적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도 하는 동시에 횡력과 중력에 대해서 구조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담벽이 되면 전담벽은 주로 뭐냐면 옆으로 자르려고 하는 힘 있죠. 자르려고 하는 힘에 대해서 벽이 지탱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이런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벽이 내력벽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 내력벽은 옆에서 횡력이 작용하면 위에서 오는 수직 하중은 버티는데 횡력이 작용하면 휘어지죠. 그럼 이게 부러질 염려가 크다고. 왜? 철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벽을 하나 붙여요. 직교하게. 그러면 이게 힘을 가하면 이게 휘어지면서 부러지려고 하는 또는 끊어지려고 하는 전단을 뭐 하고 있어요?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단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벽에 대한 일종입니다.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 있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뭘로 돼 있어요? 벽식 구조. 그래서 층간소음이 큰 거예요. 바닥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플랫슬래브는 주로 어디에 많아요? 백화점. 백화점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 백화점 아시죠? 상품 백화점이 대표적인 플랫슬래브 구조예요. 파괴가 일어나는 플랫슬래브 구조. 그래서 왜 이런 걸 쓰냐면 보가 없으니까 층고를 뭐죠? 그렇죠. 층고를 낮추고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실내 공간을 많이 크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천장 자체를 올려도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분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골조 구조 나오나요? 골조 구조가 이중골조 구조가 있고 골조 전단벽 구조가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중골조 구조는 골조가 몇 개란 얘기예요? 두 개의 방식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방식. 그래서 수평력의 몇 %를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 모멘트 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세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단벽하고 가세골조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골조 구조입니다. 뼈대. 이걸 골조라고 그래요. 골조인데 연성 모멘트 골조가 뭐냐면 기둥하고 보가 만나는 접합 부분을 강하게 접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접합하면 이게 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멘트 자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 그걸 저항하는 모멘트라는 게 생기는데 그 모멘트에 견디도록 설계를 한 골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골조, 모멘트 골조란 말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게 강하게 너무 돼 있으면 나중에 강하면 부러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하고자 연성의 특징을 높인 골조를 연성 모멘트 골조라고 해요. 그렇게 연성으로 만드는 방법은 안에 내부적인 재료의 특징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것까지 알면 다쳐요. 우리가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일단 골조인데 모멘트 부분에 대해서 견디는 골조가 유연성이 있도록, 연성이 크도록 만든 게 연성 모멘트 골조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상부 하중은 지탱하겠는데 무엇에 약한 거예요? 수평력이 약한 거예요. 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수평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수평이 약하니까 이 수평은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 힘인데 이 자르려고 하는 전단력에 견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아까처럼 중간에 여기 뭐 집어넣자? 전단벽. 무엇에다가? 연성 모멘트 골조에다가 플러스 뭘 한다고요? 전단벽 구조를 플러스 한 거예요.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에다가 전단벽 골조를 플러스 했다고. 그러면 몇 개예요? 두 개잖아. 이것만 해도 되는데 또 이것만 따로 해도 되거든요. 두 개를 같이 합쳤다고. 그래서 뭐라 불러요? 이중 골조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런데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전단벽 대신에 가로질러서 경사로 들어가는 부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가세라 그래요. 이걸 가세.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가세. 왜냐하면 옆에서 힘을 가하는데 경사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게 훨씬 더 강하잖아요. 이걸 가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가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단벽 대신에 가세 구조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걸로 하든지 이걸로 해도 이중이고 이걸로 해도 이중이란 얘기예요. 이중골조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전단벽 구조하고 가세 구조는 왜 온 거예요? 자, 연속 모멘트 골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수직 하중만 버틴다고 얘기했죠? 뭐가 약하다고 그랬어요? 수평력. 수평에 대해서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 힘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전단벽하고 가세를 부른 거예요. 그럼 이 둘이 하는 역할은 수평력에 대해서 전단에 대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얘네들이 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수평력이 약해서 불렀잖아요. 용병을 부른 거야. 용병을. 부르니까 전단벽과 가세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오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수평력을 지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다 받아줄게.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뭐 내가 다 받을 기회는 좀 역부족하다. 좀 너무 좀 힘들다. 네가 최소 4분의 1 정도만 받아다. 무슨 말이세요? 내가 거의 다 받겠는데 수평력을 대부분 다 받겠는데 너가 수직 하중을 받고 있지만 수평 하중도 4분의 1 정도 수평 하중의 4분의 1 정도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게 몇 프로예요? 25%. 최소 25% 이상만 받아달라. 최대가 아니에요. 최소 얼마? 25%. 그러면 나는 몇 프로 받겠다? 75%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해서 만들어진 게 이중골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중골조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계약의 전제 조건이 얘네들이 오면서 계약의 전제 조건이 이거였어요. 시험 문제는 이거네요. 이중골조가 나오면 항상 이거 낸다고. 연속 모멘트 골조가 얼마는 부담하기로 했다고. 25% 이상은 부담하기로 했다. 최소. 아시겠어요? 그게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에 골조 전단벽 구조는 뼈대 골조하고 전단벽을 같이 쓴 거예요. 그 두 가지만. 그래서 수평력을 전단벽과 골재가 동시에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전단벽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연속 모멘트 전단벽 구조 이중골조 방식은 연속 모멘트가 2분의 1만 받는 게 아니고 얼마 받아요? 25%만 받으면 되고 이게 거의 다 받잖아요. 근데 골조 전단벽은 골조하고 전단벽이 같이 받는다고 동시에. 50% 50% 동시에 같이 받는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골조 전단벽 구조는 수평력을 전단벽과 골조가 동시에 저항한다는 거. 그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보시면 특수 방식의 구조 형식 중에서 입체 트러스 구조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트러스 구조. 트러스가 어떤 건지만 보시면 돼요. 이런 걸 트러스라 그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거 지나가다 많이 보셨죠? 교량, 다리 이런 걸 트러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트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부재를 각각의 접합을 볼트로 한 거예요. 볼트. 힌지, 핀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 안정적이니까 삼각형 모양을 만든 거예요. 트러스는 삼각형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입체 트러스예요. 우리 지붕에 체육관 있죠? 체육관. 체육관. 이거 다 트러스 형태예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고 2번 선형 부재들을 입체적으로 조립해서 각 부재가 축반항력, 압축과 인장만 받게 하고 힘 모멘트나 전단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걸 자세히 보면요. 이쪽에 있는 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위에서 이 부재와 이 부재가 만나는 절점이 뭐로 접된 볼트로 접합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면 힘을 받으면 이걸 강하게 접합한 게 아니고 약간 움직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뭐냐면 힘이 누른다든지 또는 뭐죠?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면 잡아당긴다든지 이 부재의 압축과 인장력만 버티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힘이 이렇게 굴러서 지점으로 땅을 잡고 있는 곳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트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이런 분들.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그런 거구나, 그렇게 마세요. 그리고 이제 51페이지 보시면 절판 구조 나오나요? 절판 구조 이겁니다. 이게 절판 구조예요. 지붕이 판을 접어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만든 거예요. 절판.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붕판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고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벽을 세우면 하중을 받으면 이게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우유곽 옆에 양쪽에 놓고 위에 종이 있죠. 종이 하나 올려놓으면 이게 그냥 주저앉죠. 근데 종이를 부채 만들듯이 접어서 올려놓고 물건 올려놓으면 종이가 안 휘어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그걸 절판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주름 모양으로 동그라미 1번 24일 때 나왔어요. 절판 구조는 판을 주름지게 해서 휘어지는 거 있죠. 휨에 대해서 저항 능력을 향상시킨 구조를 뭐라 불러요? 절판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요. 문제 한번 볼게요.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24일 때 나왔던 문제예요. 건물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중골조 구조. 이중골조 구조, 수평력의 25% 미만을 부담하는 가세골조가 전단벽이나 연속 모멘트 골조가 조합해서 한다. 말도 안 되죠. 가세골조는 얼마 보태야 돼요? 75%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연속 모멘트가 얼마? 25% 이상.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세요? 이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단벽 구조. 전단벽이 캔틸레바 형태로 나와 외곽 기둥을 스트럿이나 타이처럼 거동하게 함으로써 응력과 하중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전단벽은 수평 하중이 작용하면 그거에 있어서 저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골조 전단벽. 수평력을 전단벽하고 골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해요? 동시에 해요? 동시에 같이 일체가 돼서 부담한다고. 아시죠? 일체가 돼서 각각 독립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동시에 같이 한다고. 그 다음 절판 구조는 판을 주름지게 해서 휨에 정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맞죠? 플랫 슬래브 구조는 슬래브의 상부 하중을 보와 슬래브로 지지하는 구조다. 보가 없어야 되잖아요. 플랫 슬래브는 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로 3번 공명 구조 나오나요? 그 공명 구조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셀 구조 나오죠. 셀 구조가 이겁니다. 이거 어딘지 알죠? 시드니 오펜하우스죠. 이런 거 셀이 뭐냐면 조개 껍질. 여러분 조개 껍질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잖아요. 발을 가지고 짚고 올라가도 안 깨져요. 잘. 그 정도로 이렇게 원래는 이런 판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자, 조심하실 게 이거하고 정말 비슷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거의 똑같은데 뼈대가 된 거. 뼈대로 된 건 아치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수평으로 돼 있는 걸 둥글게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뼈대로 돼 있는 건 아치. 그 다음에 판으로 돼 있는 걸 둥근 판으로 만든 걸 뭐라 불러요? 셀. 모양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셀이라고도 하고 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요. SHEN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쉘, 아치.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치는 위에서 오는 힘이 축선을 따라 흘러내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축선을 따라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리는 누르는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압축력이 작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오는 힘이 축선을 따라서 이것도 똑같이 흘러내려가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런데 이거는 축이 아니고 뭐죠? 면을 가지고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천 있죠. 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공기압을 통해서 공기를 준 거예요. 텐트 있죠. 텐트로 돼 있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막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 자체가 얇은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럼 위에서 오는 힘이
이 축선을 따라서 면을 따라 흘러내릴 때 이 내부에 견디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판이 견디는 힘이 있잖아, 이게. 천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오는 힘이 이 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힘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면 내에 있는 견디는 힘, 면 내 응력으로 지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오는 힘이 흘러내리는데 이 판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셀 구조는 동그라미 기억, 곡면 판재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하중을 뭐로 전달한다? 면 내 응력 동그라미 하세요. 면 내 응력으로 전달한다는 거. 이 면 자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힘이 가더라도 이게 버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에 가로 5번에 현수구조하고 아치구조 나오는데 아치구조는 조금 전에 봤고 이게 뭘까요? 이게 현수구조입니다. 케이블 구조. 이게 케이블 구조예요. 이런 다리 많이 보셨죠? 이 다리가 어떻게 지탱할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나게 긴데 여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 다리가 어떻게 돼? 밑으로 휘어져야 돼, 이렇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고리를 딱 걸고 줄로 뭐 한 거예요? 들어 올려준 거예요, 이게. 달아낸 거예요, 달아낸 거. 쉽게 설명해, 이거. 여러분들. 아까 캔틸레바 얘기했죠? 캔틸레바 이런 차양이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위험하잖아요. 눈이 쌓이고 하면 위험하죠. 그때 여기에 뭘 달아요? 케이블. 케이블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현수, 줄, 케이블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블 줄은 잡아당깁니까? 누르는 겁니까? 당기는 거. 그래서 케이블은 인장력 대신에 아치는 당기는 겁니까? 누르는 겁니까? 위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압축.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현수 구조, 케이블 구조는 구조물을 케이블로 매달아서 공간을 구성하는 힘에 대한 저항이 작은 구조로 무엇에만 하는 거예요? 인장력. 인장 응력만을 받을 목적으로 제작하고 시공되는 부재입니다. 그리고 아치 구조, 개선문이죠.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 이게 아치 형태입니다. 아치. 이게 아치 형태예요. 위에서 이렇게 무거운 거 있죠. 이 무거운 게 만약에 이게 아치가 아니고 수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밑으로 쳐져 가지고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금방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걸 뭐로 만들었어요? 아치로 오면 이 무게가 축선을 따라 흘러내려서 누르는 압축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 구조는 9회, 20회 두 번 나왔는데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력을 아치 축선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로 나누어서 밑으로 무슨 힘만 전달한다? 압축력만. 아치 하부에 뭐가 생기잖아요? 인장력. 만약에 생각하면 이거를 인장력이 생기면 잡아당기는 거죠. 그럼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54페이지에 가설공사 나옵니다. 가설공사. 가설공사가 뭐예요? 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본 건물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뭐 하면 돼요? 철거하면 돼요. 그게 가설입니다. 가설.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가설공사 항목이 11회 때 한번 나왔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가설 울타리라 그럽니다. 이거 가설 울타리. 이 안에 공사하고 있죠. 공사하는데 사람이 들어가고 하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친 거예요. 이게 가설입니다. 본공사가 만들어지면 이거 없애야지. 그게 가설 울타리. 그 다음 이거 컨테이너 창고 있죠. 가설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 숙소나 현장 사무소 가설 창고로 보통 이용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 거 계속 둬요? 아니, 철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도로가 안 깔려 있죠. 처음에는. 그래서 가설 운반로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가 공사하려고 하는 차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차량이 들어오려면 임시 가설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임시 가설로. 나중에 이제 건물이 완성 중에 본 도로를 만들겠죠. 새롭게.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동력 설비. 가설이니까 전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기 설비. 또 물도 필요하죠. 용수 설비. 그 다음 먹매김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줄이 이렇게 꺼져 있는 거 보이나요? 이 줄이 꺼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벽체가 올라간다는 표시예요. 그걸 미리 밑에다가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먹을 가지고. 그걸 뭐라 불러요? 멍배김이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줄을 쳐도 돼요. 멍배김 대신에 줄 같은 걸 이렇게 표시해서 줄을 이렇게 꺼도 되고, 줄 자체를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전부 다. 아니면 이런 나무를 박아가지고 위치를 표시해도 돼요. 이걸 규준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규준틀.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런 분들 이게 이제 규준틀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건물 앞에 파이프 같은 거 세워져 있는 거, 이걸 비계라고 그래요. 이걸 비계라. 아, 이거 말고요. 이거 이거 말고 이걸 비계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9번은 이거는 낙하물 방지망. 위에서 물건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공사하는 인부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하물을 방지하는 선반, 이런 것을 해. 이게 다 뭐예요? 가설공사. 이게 다 가설공사입니다. 이게 다 가설공사 항목이 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에 가설공사 항목별 특징인데 57페이지 보시면 2번 자재 보관 창고 나오나요? 그 중에서 가로 3번 시멘트 창고의 구조가 나옵니다. 시멘트 창고 구조는 동그라미 1번. 시멘트 창고는 뭐를 보관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보관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설치 시 비가 오면 빗물이 시멘트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주위에 뭐 설치해야 돼요? 도랑, 배수로를 두어서 침수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멘트를 바닥에다가 흙에다가 바로 올려놓으면 습기가 차죠. 그러면 시멘트가 굳어요. 바닥에서 얼마 띄워야 돼요? 300mm. 300mm 이상 높이의 적자면, 그러니까 밑에 파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대고 올리라 그 얘기예요. 바로 땅에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번 필요한 출입구 및 들어가는 입구하고 출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채광창 외에, 채광창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죠?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채광창 없으면 조명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광창. 근데 무슨 창은 안 돼요? 환기창 안 돼요. 환기창 안 돼요. 채광창 외에 공기 유통을 막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는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기창 설치한다 안 한다? 환기창은 뭐냐면 창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창을 열어놓으면 비가 들어올 수 있고 바람이 들어와서 시멘트가 굳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는 뭐 한다? 따로 둡니다. 따로 둡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쓰고. 5번 포대 시멘트를 쌓아서 단기간 저장할 때는요, 시멘트를 쌓아 올린 높이는 얼마? 13포 이하. 왜냐하면 너무 많이 쌓아서 올리잖아요. 그럼 밑에가 굳어요. 밑에가 굳어요. 그래서 13포 이하. 아무리 올려도 13포 이하. 근데 장기간 저장할 때는 그것의 반. 장기간에 한 보면 3개월 이상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7회 이상을 쌓아서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6번에 보면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혹시 굳을 수 있죠. 그럼 강도가 뭐 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용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재시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비계 나오는데 이 비계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로 2번에 강관 비계 나오죠. 파이프 비계. 아까 봤던 이거 이 비계를 얘기합니다. 이 비계에 대한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뒤에가 건물이고 이게 지금 뭐냐면 파이프 기둥입니다. 됐나요? 이게 기둥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나 이거요? 이거 옆에서 횡력이 작용하면 이게 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면 옆에서 가로질러서 아까 가세 기억나세요? 가세를 설치해 줘야 돼요.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비계가. 그러면 이 비계 자체를 지금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이 오늘 해야 될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짓고자 하는 건물. 그러면 아직까지 안에 계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깥에서 사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자체를 이렇게 만듭니다. 먼저 파이프를 가지고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기둥부터 세웁니다. 사람이 올라가려면 기둥이 두 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세웠어요. 또 보세요. 이렇게도 나와야 되지만 옆으로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옆으로도 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기둥의 간격은 이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이 있죠. 됐나요? 기둥과 기둥을 옆으로 쫙 잡아주는 뭐 있어야 돼요? 띠처럼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죠. 이게 이름이 뭘까요? 띠장. 이게 띠장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기둥을 세우려면 옆으로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띠장. 그럼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듣고 수치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기둥이 이쪽 방향으로 간격이 같죠. 이쪽으로도 같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얼마 간격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얼마 간격으로 간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해서 이름이. 그래서 이 방향을 띠장 방향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리고 이 띠장하고 기둥이 만나는 이 교차되는 곳 있죠. 이 위에다가 됐나요? 그 다음에 됐나요? 그래야 딱 틀이 짜지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판을 올려야 사람이 올라가지 이렇게. 그럼 이게 빨간색은 뭐라고 하냐면 장선. 이름 어렵죠? 별게 다 나오죠. 예, 이게 장선. 이게 이름이 장선. 이건요. 띠장. 이건요. 기둥. 세 개밖에 없어요. 기둥. 띠처럼 가는 게 띠장. 이건 장선. 그러면 기둥을 박을 때 이 간격이 무슨 방향? 띠장 방향의 간격. 이건 장선 방향의 간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비계 기둥 얘기가 보시면 60페이지 보세요. 메뉴에 동그라미 리얼 24일 때 나왔어요.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 간격이 있고 무슨 방향이 있어요? 장선 방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죠 보통. 그럼 이 간격은 이거보다는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1.85 됐나요? 그리고 이쪽은 얼마? 1.5 됐나요? 이 간격은 1.5 이쪽은 얼마? 1.85 최대.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휘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 1.85 이거는 1.5.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둥은 1.5 근데 1로 지나갈 때는 팔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뭐죠? 팔 들어갔어요. 1.5인데 팔 들어갔다고. 여기는 1.5 여기는 팔 안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려도 이렇게 막혀요. 이렇게 이쪽은 팔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5 여기는 팔 들어가야 된다고. 1.85 됐나요? 이게 배우시라고. 됐나요? 이쪽 보면 이제 개정된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이름이 뭐였어요? 띠장.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띠장 간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띠장이 위로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띠장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띠장 간격은 얼마?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 2m 정도. 그래서 2m 이하. 그래서 기억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비계의 띠장과 장선 중에서 기억 띠장의 수직 간격은 2m 이하 24일 때 나왔어요. 됐나요?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옆에서 횡력이 작용하면 이게 사각형이니까 찌그러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세.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세를 설치한다고 얘기했죠. 이 각세의 각도는 40에서 얼마?
60도.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가세 나오나요? 기억.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세제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서 40에서 얼마? 60도 방향으로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40에서 60도.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세를 설치했어요.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X장태로 이렇게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 하냐고. 뭐 하냐고, 이게. 옆으로 가는 건 잡았는데 바람이 혹시라도 뒤에서 불 수도 있어 없어요?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 수도 있죠. 비계는 이 건물에 고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위로 올라갔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비계를 이 건물에 고정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나중에 떼더라도 임시적으로 고정시켜야죠. 그러면 이제 이 비계를 이 건물에 얼마 간격으로 고정하면 될까? 수직으로 5m로, 수평으로 5m 정도만 고정시키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가세제 위에 디귿 있죠, 디귿. 가세제 위에 디귿, 벽 이음제의 배치 간격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벽과 비계에 연결시켜주는 이음제의 배치 간격은 수직으로 얼마? 5m, 수평으로 얼마? 5m. 됐나요? 그래서 55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시면 낙하물 방지 시설은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예상으로 이제 나중에 해야 될 부분 중 하나 되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전체 내용 부분을 다 설명드렸어요. 이 내용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뒷부분이 좀 힘들죠. 까다로운데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한번 정리를 조금 할게요. 정리 좀 하면 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거는 기둥하고 볼을 강하게 접합해 가지고 모든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라멘 구조. 보 없이 기둥으로만 바닥을 설치해서 하중을 지탱하는 거, 플랫 슬래브 구조. 벽만 가지고 하중을 지탱하는 거, 벽식 구조. 되나요? 그 다음에 수평력에 얼마 이상을 연속 모멘트가 골조가 부담하고 25% 이상, 나머지는 전단이나 가세가 부담하라는 게 이중골조 방식. 그 다음에 골조 전단벽은 수평력을 전단벽하고 골조가 각각 따로따로 받아요? 아니면 동시에 받아요? 동시에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입체 트러스 구조는, 입체 트러스는 모양이 어떤 모양? 삼각형 모양. 그래서 안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주로 축 방향 힘만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판을 주름지게 해서 만든 거, 절판 구조, 휘임에 견디도록 만든 거. 그 다음 세일 구조는 무엇에 견디는 거예요? 면 내 응력으로 견딘다는 거. 그리고 현수 구조에서 케이블 구조는 케이블이 무슨 힘을 받아요? 인장. 아치는 무슨 힘을 받아요? 압축.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계 부분에 있어서, 이거 비계 부분에 있어서 기둥은 이게 무슨 방향? 띠장 방향은 팔이 들어가야 되죠. 얼마? 1.85. 장선 방향으로 1.5. 띠장의 간격은 2m. 2m 올라간다고, 수직으로. 그리고 장선 부분 이렇게 깔고, 그 다음 장선을 깔 때 이 벽하고 뭐 해야 된다?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수직으로 얼마? 5m. 수평으로 얼마? 5m.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 1장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뒤에 것도 까다로워요. 1장만 까다로운 건 아닌데, 그래도 1장 부분이 새로운 내용에서 용어들이 좀 새로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도 그렇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부분 복습 좀 해오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2장 토공사고 기초구조를 이제 마치도록 할 겁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아시죠?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하지 마세요. 안 하시겠지만 예습은 하지 마세요. 복습만 하셔도 차고 넘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팁을 준다면 복습하실 때는 정독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복습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수업 시간 했던 거 있죠. 그걸 되뇌이면서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그렇게 보시라고. 왜? 앞으로 정독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포인트만 가지고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할 때만 정독이 가능해요. 앞으로는 정독이 안 돼요.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지금 한번 복습할 때 시간 있을 때 정독을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책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됐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